여러분 안녕하세요. 제5기 용성전입니다. 본선 16강전 8번째 경기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8강에도 단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6강전 마지막 경기는 초대 챔프 김지석 구단 그리고 유일한 홍일점인 김은지 2단의 대결입니다. 네, 이 대결이 성사됐을 때부터 굉장히 이목을 끌었던 한판이겠고요. 네.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각종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한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16강 대진과 함께 용성전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바둑 장기 채널 한국기원 바둑TV가 주최 주관하는 용성전입니다. 네, 시간 누적 방식의 규정입니다. 각자 30분의 추가 시간 20초고요. 텀은 6집반입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은 1,2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8강에 단 한 자리 남았거든요. 네. 지금 8강에 오른 명단을 보시면 신진서 선수, 원성진 선수, 김명호 선수, 탑10 안에 강동윤 선수까지 있네요. 탑10 안에 들어있는 강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돌풍을 일으킨 선수들도 지금 8강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는 이 원년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김지석 구단과 김은지 2단의 대결인데 이 김은지 2단 하면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사예요. 네, 입단도 굉장히 빨랐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사인데 올해 들어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와의 그 대국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오늘 방심할 수 없는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렸을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기사와의 만남인데요. 오늘의 경기 어떨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제5기 용성전 본선 16강전 마지막 경기를 준비 중인 두 선수입니다. 김지석 구단과 김은지 2단의 모습인데요. 자, 이 두 선수의 만남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공식전엔 첫 만남이거든요. 네. 하지만 김은지 2단이 입단 전부터 좀 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네, 2015년에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네. 두 기사가 인연을 맺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김은지 선수의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9살이었습니다. 이제 김석 선수도 이미 기세를 좀 알아봤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김은지 선수가 나중에 또 프로가 되면 네. 좀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무대가 오늘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은지 2단은 용성전에서는 처음으로 본선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중일을 대표하는 각국 여자 유망주 중 한 명이에요. 네, 중국 기사로서는 이제 2006년생인 우이밍 선수가 있고요. 일본 기사로서는 최근에 역시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나카무라 스미레 네. 선수가 있습니다.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2009년생이고요. 김은지 선수와는 2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 선수가 정말 동일하게 성장 속도가 빠른데요. 네, 김은지 선수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연구생에서도 굉장히 실력을 갖고 닳아서
그래서 좀 빠른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우이밍 선수도 그렇고 특히 일본의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의 성장세에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과 김은지 2단입니다. 출생 연도는 89년생, 2007년생이고요. 얼마 전에 입단을 한 이나경 초단을 제외하고는 최연소 기사였었어요. 네, 2007년생이면 지금 남자로서는 최민서 선수가 있고요. 네. 여자 기사로는 김민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서 선수까지 이제 3명이 가장 이제 프로 기사 중에 어린 기사였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이나경 선수가 2008년생인데요. 그 기사가 입단을 하면서 최연소 자리는 내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체 랭킹에는 김지석 구단이 끌어올리면서 4위, 김은지 2단은 105위지만 또 여자로 따로 분류를 해서 랭킹을 매겼을 때는 4위, 또 3위 자리하고도 한 5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워낙 점수를 또 많이 올려서 9,000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3위인 김채영 선수, 여자 랭킹 3위 김채영 선수, 2위인 오유진 선수를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분명 된 것 같고요. 김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4위 복귀가 약 11개월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4위 복귀했는데 이 4위와 5위권을 오랫동안 지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10경기 6승 4패, 7승 3패. 김은지 2단 같은 경우는 대국수도 가장 많고요. 다승 1위에 올라 있고 승률도 71%예요. 대단합니다. 지금 최다 대국수는 압도적이고요. 네. 지금 다승에서도 40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와 1승 차이가 납니다. 대단한 성적을 올해 들어 보여주고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진서 선수와 최근 대결 그리고 박종원 선수와의 대결에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좀 대국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초반 속도가 빨라요. 네, 워낙 그리고 또 김윤지 선수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초반 연구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 쪽에서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만큼 빠릅니다. 자, 우하가 정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김은지 2단도 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김석 선수하고 기풍이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유연해지긴 했어요. 네. 김은지 선수도 반응이 많이 유연해졌는데 그건 김석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좀 유연함 속에서 한두 번 정도는 두 기사가 전투를 크게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한 것 같고. 자, 여기가 이제 기세의 진행이 나왔습니다. 초반을 한번 볼까요? 김석 선수가 이제 붙여서 여기 젖히는 진행을 했을 때 김은지 선수가 그냥 뚫어버려서 강력한 진행을 통해서 두 텀을 가져갔고요. 김석 선수가 여기 둔 것은 이 세 점에 대한 흙이 먼저 왔을 때의 압박을 좀 피한 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가 차후에는 이 수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대로 받는 것 무난합니다. 예. 근데 김은지 선수는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네. 그렇네요. 좀 여기를 좀 타이트하게 만들면서 좀 효율적으로 지키는 이런 수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역시 이제 실전에서도 최근에 한 번은 보여줬던 수법입니다. 자, 최정상 기사와의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네. 거침없는 모습 보여줍니다. 연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수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보통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수 굉장히 좀 무난하고요. 전혀 이상한 수가 아닙니다. 거의 네. 최선에 가까운 수가 지키는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능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런 형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키냐 이것은 배석을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지키는 것 때로는 이런 자리를 둬서 여기를 이었을 때 두었을 때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효율적인 지킴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수는 지키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위로 젖혀오는 것은 중앙을 중시하면서도 이제 당연한 기세의 반발인데 김은지 선수는 최근에 실전에서는 여기를 끊어가서 이렇게 두는 것도 둔 적이 있고요. 오늘은 조금 변화해서
여기를 젖히는 수법을 실전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수법은 아래 실리를 가져오겠다는 걸까요? 네. 역시 이제 여기를 실리를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난하게 백이 처리해 준다면 일단은 뭐 백이 있는 방향도 그 다음에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네. 이면 이렇게 젖히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여기를 잇게 되면 여기를 젖히는 이 한 방이 굉장히 아픕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흙은 여기가 한 10집 정도를 만들면서 차후에 이었을 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이 부담이 이제는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가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나와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네, 도망가기 바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김은지 선수는 강력하게 붙여가서 여기 변 쪽을 안정을 시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장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김지석 구단이 이 첫 번째 대회, 1기 대회 우승자 출신인데 4기 그리고 이번 5기까지 좀 연속해서 예선전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 우승한 1기 이후에 조금 2기하고 3기의 성적 자체가 박종환 선수한테 발목을 잡혔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4회 대회 때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고요. 이번 대회는 와일드카드로 본선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32강에서는 곽원근 3단에게 승리하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곽우근 선수도 올해 퓨처스 리그를 통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친 신의 기사인데요. 그 선수를 꺾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도 여기 지금 좀 쉽게 안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어갔네요. 네, 이렇게 뭐 젖히거나 뭐 여기를 일단은 이어서 이제 흙이 좀 편하게 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이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급전이 나올 것 같네요. 제가 두 기사가 최근에 좀 유연해졌기 때문에 유연한 흐름 속에서 전투가 이제 한두 번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이제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반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 기풍이 상당히 닮아있는 두 선수고요. 바로 이 싸움을 할 거라고는 김은지 단도 예상을 못했나 봅니다. 예상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뒀을 때는 백이 어떤 식으로든 단수를 이곳을 치던 젖히던 네, 이걸 젖히는 수든 아니면 이곳을 끊어서 좀 백이 이 돌로 인해서 활용을 하는 수법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데 대응을 하기 네.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수치고 여기를 잇는 자세가 손을 뺐을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손 뺀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 단수치고 있게 되면 백의 입장으로서도 여기를 먼저 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곳은 흙한테 내어주더라도 여기 있는 것을 통해서 조금 흙을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초반에. 근데 약간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도 전투를 먼저 걸어갔는데 네. 모험일 수 있는 작전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압박을 할 수 있는지 잘 떠오르진 않아요. 네. 지금 흙의 응수는 여기가 없었다면 보통은 이제 입구자를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미는 것보다는 입구자를 더 많이 선호하고요. 배석에 따라서는 미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구자를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여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아주 호영인 형태인데 이 형태는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뭐 띄고 난 다음에 또 받을 때 지금은 여기를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끊게 되면 네. 이렇게 두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 단수를 선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아래를 잡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받게 되고 단수 둘 때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두텁게 위로 막히게 되면
백의 자세가 굉장히 좀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구자는 어울리지 않는 배석의 형태고요. 미는 형태는 나와서 이것도 이제 역시 정석의 진행을 따라간다면 계속 한 칸을 띄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 형태가 아직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이 보통의 이 전투의 진행 자체는 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아예 미는 쪽이나 이런 곳을 생략하고 여기를 먼저 두는 것이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거의 실전에 처음 나오는 진행이라서 네. 김은지 선수도 초반 연구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선뜻 손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김석 선수가 이 형태에서 연구가 완벽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은데 그냥 즉흥적인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졌었을 그랬을까요? 때요. 예. 이제 서로 어려운 길로 좀 초반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작전의 일환이기도 하죠. 김은지 선수의 초반 공부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상급 기사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김석 선수 입장에서 네. 약간 초반을 좀 어렵게 가져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뭔가 바로 좀 수일기를 통한 진행으로 이끌어야 할 텐데 선택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여러 갈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여드리면 단수를 치고 정말 뭐 평온하게 있는 것도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간명합니다. 네. 이 진행도 있고 여기를 위로 끄는 다음에 이곳을 단수를 치고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한 번 더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네. 이 단수 자체는 좀 악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단수 미는 것까지를 본다면 이 곳의 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강력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를 바로 젖혀가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벌써 한 3가지 정도의 흑의 선택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택도 물론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조금 쉬운 모습이긴 한데 그 외의 변화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김은지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초반에 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데 오늘은 좀 고민을 합니다. 선택했어요. 가장 좀 유연한 수단을 선택하네요. 그 아래 부분에서만 3군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었는데 네, 다른 방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읽어봤을 테고 선택은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이 형태만 놓고 보면 여기를 이제 백이 이 상황에서 젖혀가는 자세가 이미 좋아졌어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 축으로 몰 수가 있거든요. 축으로 몰아서 잡을 수 있으면 이것도 흑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미는 게 선수가 되고 뭐 예를 들어 한 2칸 정도로 뛰었을 때 다음에 이 압박을 하면서 압박을 보면서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이미 여기에서는 백이 털을 잘 잡았어요. 예, 안정을 취했고 축으로 잡은 자세는 좋은데 여기가 축머리가 양쪽을 나가는 것과 이걸 보니까 흑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김지석 구단도 가장 먼저 이 그림을 읽어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여기 젖히는 거는 워낙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것이고요. 네, 이걸 지금 두지 않으면 이제 단수 한 방을 맞아서 이을 때 여기는 뭐 비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밀고 올라왔을 때 굉장히 통렬합니다. 그래서 네, 백은 이제 받아야 되고요. 이제 보통의 진행인데 흑의 입장으로서도 이 형태에서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축머리가 좀 아파 보이고요. 그렇죠. 보통은 흑이 괜찮은 거예요. 네. 축으로 잡은 자세가 괜찮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약간 뭐 충머리 관계로 인해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애초에 좀 의도했던 바와 달라졌기 때문에 시간은 김은지 2단이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자 바둑리그가 진행되는데 이 김은지 2단이 삼섬 여수팀의 주장으로 선발됐습니다. 특히나 가장 처음으로 호명이 됐어요. 네, 워낙 유명한 기사이기도 하고 올해 또 성적이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팀들에서 좀 많이 김은지 선수를 뽑아가려고 했죠. 예. 네. 이제 삼섬 여수팀의 주장을 맡게 됐고요. 김은지 선수가 예전에 프로가 됐을 당시의 인터뷰에서도 여자 바둑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주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최근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좀 관심을 갖는 네. 김은지 선수인데 사실 이번 보면 김은지 선수 외에도 최근에 입단한 기사들 중에 주목받는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구생으로서 이제 오랜 기간 활약을 했던 고미소 선수는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들어가지 않았군요. 근데 또 누가 있죠? 일단 얼마 전에 또 호반배 대표로 선발된 이슬주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영구생에서 또 이슬주 선수도 굉장히 또 유망주로 손꼽혔던 기사인데 프로가 되고 나서 바둑이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프로가 되고 나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했기 때문에 바둑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반배에서도 1번 주자로 이제 이슬주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특히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 바둑리그가 더 기대되는 대목 중 하나고요. 또 얼마 전에 여자 입단 대회를 통해서 한국 프로 기사가 400명이 채워졌어요. 네, 이제 400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2008년생인 이나경 선수가 입단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최연소 기사이고요. 역시 유망합니다. 네. 유망한 기사고 여자 기사 중에서는 영구생 중에 뭐 2009년생도 있고 영구생이었다가 지금 영구생은 아니지만 또 영구생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0년 이후의 기사들이죠. 그런 기사들, 남자 기사들도 2010년 이후의 기사들,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사들이 또 성장을 한다면 한국 바둑계에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특히나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또 최근에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고요. AI가 보편화되고부터 이제는 좀 AI가 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모든 기사들이 이제 혼자서 충실히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력 자체가 평준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사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은지 희단이 이 붙인 거에 비해서는 가장 차분한 수들로만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지금 상황에서 좀 힘을 붙이고 하는 느낌은 확실히 있네요. 여기서도
한 점을 끊어잡는 것은 이제 밀어두고 난 다음에 뭐 여기나 여기를 띄었을 때 이 충머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참은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확실히 좀 당한 느낌이에요. 여기를 젖혀갖고 이렇게 뒀는데 손을 뺀 상황에서 다시 한 수를 둔 상황, 그리고 한 방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좀 굴복당한 느낌은 있죠. 네. 자, 바로 한 칸으로 띄워주네요. 글쎄요, 여기를 이제 뭐 밀어두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김석 선수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밀어서 좀 리듬을 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두는 것 자체는 여기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모양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 뭐 아주 어려운 거 하지 않고 그냥 밀고 올라오기만 해도 백이 완전히 무너진 자세예요. 뛸 때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의 이돌이 이 흑의 두터움으로 인해서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기 두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한 칸 뛰어나가는 자세로 인해서 이 그림이 되면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참았던 것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래쪽과 한 번에 연결이 어려운 걸까요? 안 돼요. 예. 여기 쌍립하고 여기 약점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이어져 있으면 이 자리가 안성맞춤이 되는데 지금 두 곳 다 못 두니까요. 네. 그 두 곳을 다 못 두게 된다면 이 형태는 백의 입장에서 약간 엷은 모습입니다. 여기 두게 되면 밀어 올리고요.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것은 끊는 약점이 있으니 그냥 밀고 올라오기만 해도 이상하죠. 네. 김은지 선수가 여기 밀어 올리는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밀어갑니다. 뭔가 우화를 잇는 수부터 김지석 구단이 계속 좀 김은지 이단으로 하여금 싸움을 걸어오게끔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김은지 선수가 이제 연구생 시절보다는 확실히 바둑이 많이 유연해졌어요. 프로가 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느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역시 이제 바둑이 좀 유연해지다 보니까 이제 안정감이 따라왔죠. 최근 대국을 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네. 힘은 뭐 그대로 장사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수일기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전투 벌어지면 본연의 힘을 최대한 또 발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무기는 계속 가져가되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죠. 이제 초반이 뭐 당연히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많으니까요. 좋아졌고요. 중반은 워낙 또 수일기, 또 힘이 네. 좋은 기사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럼 종반이 남거든요. 그렇죠. 중반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숙제로 남았습니다. 종반과 그 끝내기 마무리 부분은 김민지 선수가 이제 초중반으로 나눴을 때 가장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반의 힘 자체는 굉장히 강한데 이제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서 네.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종반 끝내기라는 부분이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김석 선수도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아마 중반 뭐 전투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김석 선수는 초반전은 그렇게 뭐 승부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크게 밀리지 않으면 네. 그냥 역시 그 한 판의 승부 자체는 중반, 예, 수일기
이런 부분에서 좀 결판이 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김석 구단의 생각이고요. 특히 뭐 좀 획일화된 진행보다는 새로운 네. 도전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종반 끝내기 부분에서 김지석 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김지석 구단의 올해 이 승률을 봤더니 개가 승부에서는 모두 승리를 했었고요. 네. 반집 승부 3번 나왔는데 3번 다 승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드리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김석 선수가 랭킹 4위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물론 초반이 강한 선수도 있고 중반이 강한 선수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이제 중반 마무리 끝내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랭킹 자체도 사실상은 거의 끝내기 랭킹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강하기는 한데 그 네. 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랭킹 순서대로 신진서 선수, 박정환 선수, 박정환 선수와 변상현 선수의 끝내기 실력은 사실 거의 박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력이 누가 센지 좀 호각지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김석 선수가 4위를 하고 있는데 네. 김석 선수가 끝내기가 사실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김지석 선수도 그렇고 탑10 안에 있는 기사들 중에 원성진 선수, 강동희 선수 이 30대 기사들이 전통적으로 끝내기가 세요. 네, 후반이 강합니다. 네. 한국 바둑하면 뒷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히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까지는 네. 알지 못하겠는데 참 뒷심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0대 기사들이 롱런하는 이유 자체도 끝내기의 힘입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은 수학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셈법을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네. 네, 김지석 구단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수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런 것이 도움이 참 될 수 있겠네요. 됐을까요? 약간 좀 다른 쪽으로의 생각인데 네. 보통 기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김석 선수는 좀 평소에 얘기하다 보면 약간 다른 면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 AI 시대에서 성적을 내려면 끝내기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초반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연구가 되어 있어야 많이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또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장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 얘기 저 얘기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참 뭐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도 어렸을 적 수학자를 꿈꿨다는 네. 얘기도 했었고 또 대표적인 신산 박영훈 구단도 예전에 휴대폰이 있는 시절에도 전화번호 저장을 안 하고 다 외우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아, 이어두네요. 네. 글쎄요. 있는 방향이 중앙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역시 여기를 흙이 뚫고 나가는 자세가 워낙 좋은 거죠.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자세는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요건 이제 한 가지 여기를 나중에 밀고서 여기 막히는 게, 끊는 게 남았어요. 요거 하나 단점이 있어서, 나가는 자세는 이수가 호쾌한데, 미는 게, 그 다음에 막는 거에 대한 뭐 선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미는 게 두터워 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미뤄져 있었다라고 보면 이건 당연히 날일자를 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리인데. 예, 여기 밀어서 이 세 점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돌이 힘이 오히려 여기 5점에 한 칸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집중을 네. 해야죠. 지금도 그래도 집중을 가네요. 5점에 하네요. 아래는 좀 당하게 될 것 같거든요. 아래는 이제 막는 게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여기를 미는 게 조금 더 이 판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김은지 선수는 한 칸이라도 더 압박을 네.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5점 쪽으로 좀 더 다가섰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여기는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하면요. 예, 두다가 예, 백이 막을 시간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두면 안 받는군요. 여기는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게 되면 이걸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 공격을 하겠죠. 근데 여기가 워낙 또 좋은 자리라서 김석 선수도 네. 네, 지금 일단은 공격의 그 거리를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맞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항상 이럴 때 지금 이 두 칸에 있어서 우측으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두 수 모두 당연히 행마법입니다. 있는 네. 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당연히 날일자를 가죠. 그래서 다음에 밀어가는 게 훨씬 더 흑의 입장에서 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둔 다음에는 손을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밀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계속 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아파요. 그럼 또 밀어야 되는데 늘어져도 되고 이제는 젖혀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기만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굳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돌이 흙한테 좀 가깝게 있으면 그런 점이 신경이 쓰이고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도 흙은 받는다면 이 정도인데 그러면 알기 쉽게 여기가 돌이 이거와 이거의 차이입니다. 이 장면은 손을 빼도 여기를 두는 건 이상하죠. 백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붙이는 정도인데 이제 젖혀서 여기 날일자 있을 때 밀린 것보다는 훨씬 더 파괴력이 백의 입장에서 조금 덜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행마를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날일자를 보면서요. 그러면 이제 흙이 한 칸으로 받는 게 보통이겠죠. 계속 쭉쭉쭉쭉 밀어서 집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기가 아직 흙이 집이 좀 불확실합니다. 자, 굳혀줘도 가능할 때는 한 발 우측에 더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의해 두고 염두에 두고 바둑을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백 쪽에서 뭐 세력이 있고 하는 모습에서는 물론 뭐 그 상황은 뭐 더 짚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서 최대한 한 칸이라도 넓혀가면서 쭉쭉 밀어가는 네. 이런 진행을 하는 게 좋을 때 있습니다. 바로 막는군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은 받기보다는 공격을 좀 더 가고 싶거든요. 받기는 어려워요. 너무 당한 자세겠죠? 네, 김은지 선수가 여기는 나왔을 때부터 여차하면 여기는 이제 아주 빠른 타이밍에 한 5수 안에 밀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석 선수가 이거 하나만 하고서 막아버렸잖아요. 이거를 막히는 상황이 오면 여기를 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실전에 이루어졌으니까 김은지 선수도 좀 공격적으로 나서야겠죠. 뭐 가장 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네, 날일자입니다. 날짜 가서 여기 6점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 이제 3-3 비어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데를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여기 날일자, 입구자 이 수를 통해서 여기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이제 날일자를 둔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김지석 구단이 김은지 2단으로 하여금 공격을 해오라고 유도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흐름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묘하게도 네. 지금 김석 선수가 좀 버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날일자가 아프긴 한데 네. 그래서 교환을 해주는 것 자체는 김석 선수도 이 교환 자체를 한다고 해서 여기가 두터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하면 이후에 행마를 해서 타개하는 정도로 좀 이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공격이 당장에는 없다는 건가요? 네, 왜냐면 한 이 정도만 와 있어도 여기까지 가는 거 정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가 없으면 이곳 온다고 해도 이런 데를 붙여나가게 됐을 때 아예 뭐 이 붙임수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막히는 것 워낙 아프기 때문에 젖히거나 늘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늘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밀어서
바로 이곳을 끊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한 점 축으로 잡히는 것과 뚫리는 게 생겼죠. 이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네. 한 칸이라도 더 압박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아예 반대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이제 백의 입장으로서도 이곳은 뛰어나갈 수도 있긴 한데 나를자도 있어요. 그래서 끊게 되면 네. 그냥 알기 쉽게 단수치고 혹을 쳐서 한 점을 버려요. 네. 여기 한 점이 또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생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활용도 있겠고요. 그러면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네. 이 변 쪽으로의 그 삶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점을 확실하게 잡은 모습도 아니고 후구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의 성공입니다. 네. 그래서 간다면 날일자 정도의 한 방향이군요. 네, 날일자 이에는 뭐 특별히 흑이 생각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이 보이지 않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제 공격을 심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는 가야 돼요. 네, 좀 전에 네. 근데 날일자 갔을 때 나와 끊는 게 수단이, 이상하면 예. 아예 붙여가네요. 날일자보다 훨씬 더 여기를 지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 끊는 거는 뭐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넣는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었을 때 여기만 보면 날일자로 둔 이후에 백의 행마와 붙인 다음에 이 행마 자체는 백이 두터워졌어요. 하지만 흑돌이 여기가 하나 날일자에 비해서 더 왔기 때문에 이 변 쪽이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여기와 여기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날일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젖혀갔죠. 자, 여기서 역시 끊어가네요. 네, 끊어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느는 정도로는 이어서 두터워지긴 했으나 백을 두텁게 해줘서 좀 싱겁다고 본 것이고요. 근데 끊는 것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 대단히 두려운 장면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단순하게 여기를 늘었을 때 네. 흑은 이제 가장 안 좋은 그림은 단수를 이곳으로 침당하고 나가게 되면 끊으면 이곳으로 추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늘었을 때 뚫리면 안 됩니다. 늘거나 단수치고 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수치고 미는 것부터 볼까요? 그러면 백의 입장으로서도 단수치고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뚫어가는 모습 자체가 백이 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따내야 되죠. 모양도 사나운데요. 글쎄요, 이렇게 되는 모습이 그래도 축으로 잡게 되면 네. 일단 자세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요. 백이 여기까지 밀어갈 수도 있고요. 네, 끊어도 늘어서 다음에 이제 단수 당하면 안 되니까 밀 때 여기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죠. 밀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뚫어가는 자체가 자세가 일단 백이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전히 마찬가지로 단수 치고 나와도 괜찮아요. 시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습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백의 자세가 훌륭하고 여기가 뭐 두터움인 것 같지만 약간은 이제 흑 쪽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데 늘어도 백이 나중에 이제 뭐 밀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예 안 움직이고 또 큰 곳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의 형태가 백이 오히려 좀 더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뚫고 나가서요. 김은지 선수가 끊어가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김석 선수 입장에서도 타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느는 거긴 한데 김석 선수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강한 수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백이요. 네. 자칫 잘못했다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의자를 조금 더 당겨서 앉습니다. 그냥 느는 수가 가장 간명합니다. 단수 치고 들고 둘 때 늘어만 준다면 이렇게 나가서 이거는 이 모양이 백이 괜찮은데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근데 여기 안 늘고 여기 들었을 때 이미 단수의 악수가 돼 있기 때문에 끊겨버리면 전체가 다 잡히거든요. 네.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는 것 조금 더 최강수는 아예 단수를 치고요. 여기를 뚫는 것을 노리는 맞게 되면 그냥 뚫어버려서 이건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맞고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따내면 뚫어서. 단순히 이 정도 따내는 것은 그냥 잡아서 물론 이 교환 이 득실 자체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김석 선수가 여기서 느는 거 이에 고려를 한다면 여기를 뚫어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돌은 쥐었는데 네. 내려가네요.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 형태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는 보통은 사용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은 워낙 또 변이 중요하고 특수한 형태라서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김석 선수는 실전에 드는 좀 알기 쉬운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흑이 중앙을 맞고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 그림은 어떤 건가요? 여기인가요? 예. 네. 이것도 이제 흑돌이 여기 있으니까 이곳을 나왔을 때 끊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백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호구쳐서 막아야 될 때 뚫어가는 자세도 나쁘지 않고요. 단수를 치는 교환을 안 하고도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를 네. 먼저 호구치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백의 입장에서. 흑은 막아야 되는데요. 네, 맞게 되면 이제는 여기를 단수 치고 나왔을 때 이곳을 끊는다면 백도 이곳을 끊고 단수 치고 나올 때 여기 따라 나오면 중요한 이 흑 세 점이 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호구 치는 타이밍도 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흑 입장에서 늘어야 돼요. 뭐 단수 치고 두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부담이 있고요. 그런데 또 손이 막상 또 빨리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단수까지 네. 쳤어요. 글쎄요. 네, 늘겠죠. 네. 늘겠다는 얘기네요. 네. 이 교환 하나 했다고 바로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이제는 뭐 백이 단수 치고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됐네요. 네.